내년 4월 시행되는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에 따른 교육법과 포교법이 개정됐습니다.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도 원안대로 승인됐습니다. 제232회 중앙종회 정기회가 종헌종법특위와 종교편향특위 등 각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기를 앞당겨 폐회했습니다. (2016년) 주리은 도산에 이어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재정이 바닥나 폐업하는 상조들이 잇따르며 최근 가입자들의 불안이 또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2010년 설립 이후 불교 상장 내 정착과 확산으로 한비를 걷고 있는 BTN 불교TV, 불국토 상조는 공정거래의 평가에서 줄곧 안정성을 인정받으며 불자들의 기대에 보답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120% 안정성 비결을 짚어봅니다. 국회 정각회가 한국명상심리상담연구원장 서광 스님을 법사로 11월 정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윤회하는 마음치유를 주제로 법문한 스님은 마음 챙김의 기본은 주변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명상법을 추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내년 4월 1일 시행되는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에 따른 교육법과 포교법이 개정됐습니다.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도 원안대로 만장일치 승인됐는데요. 제232회 중앙종회 정기회는 종헌종법특위와 종교편향특위 등 각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폐회했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에 따른 교육법과 포교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속개한 제232회 정기회에서 교육법 전부 개정안과 포교법 전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교육법 개정안은 교육원장, 교육원과 교육원 교무회의 관련 조항, 불학연구소 관련 조항 등을 삭제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내년 4월 1일 이후에 시행한 연후에 집행부, 현 총무원 집행부, 또 총무원장 스님의 교육의 철학, 또 정책 등을 담아서 새로 개정안을 낼 예정이고요. 이것은 현행법 그대로 가되 다만 종헌종법 체계만 갖춘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포교법 개정안은 포교의 목적과 원칙 등 총칙을 정비하고 포교 관련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포교법으로 개정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명사법계 특별 전형에 한해 비구니 법계위원 3명을 법계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계법 개정안은 차기 종회로 의결됐습니다. 내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도 원안대로 만장일치 승인됐습니다. 일반회계 316억과 특별회계 594억, 총 910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올해 대비 일반회계는 1.2% 증액됐고 특별회계는 9.2% 감액됐습니다. 예비비를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일단은 편성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본 예산안은 내년 1월부터 3월 31일까지 사용할 예산이고 3월 종회 때 다시 추경을 올릴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회에서 재심 호계위원회 정묵스님, 법규위원회 선문스님과 소은스님, 종립학교관리위원회 각진스님이 선출됐습니다. 중앙종회는 환성스님과 해강스님, 신경스님 등 27명에 대한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과 선광스님과 명주스님, 재근스님 등 6명에 대한 명사법계 특별전형에 동의했습니다. 기본선언 운영위원으로 덕상스님과 정과스님, 제13기 고시위원으로 수진스님과 대전스님, 금강스님 등 9명을 위촉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또 종헌종법특위와 종교편향특위, 사찰매장특위와 종단미래특위, 출가장려특위와 영규대사특위 등 각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제9교구본사 동아사 특별감사위원회 구성의 건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위원장으로 3조 스님을 선출했습니다. 활동 내용은 제9교구본사 동아사 종무행정 일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특별감사를
하였으면 합니다. 구성 및 활동 기간은 활동 인원 7인, 활동 기간은 제233회 중앙종회 임시회 개원 전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232회 중앙종회 정기회에는 회기를 앞당겨 폐회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2016년 주리은 도산에 이어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재정이 바닥나 폐업하는 상조들이 잇따르며 최근 가입자들의 불안이 또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2010년 설립 이후 불교 상장내 정착과 확산으로 한길을 걷고 있는 BTN 불교TV 불국토 상조는 공정거래의 평가에서 줄곧 안정성을 인정받으며 불자들의 기대에 보답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120% 안정성 비결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2만 5천여 가입자의 선납금 371억 원을 운영하던 업계 27위 상조회사 위드라이프가 이달 5일 폐업했습니다. 크루즈 여행부터 해외 유학까지 상조와 무관한 상품을 끼워 파는 등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근간인 상조 사업의 안정성을 해친 겁니다. 가입자들은 납부한 상조비의 50%는 그나마 돌려받을 수 있지만 비상조 상품의 경우 보호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납입금 일체를 그대로 잃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8곳의 상조회사가 폐업하고 281억 원의 미지급액이 발생하는 등 자산 운용의 맹점을 드러냈습니다. 상조 가입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BTN 불교TV의 불국토 상조는 재정 건전성 부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하며 불자들의 신뢰에 보답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회계 감사 결과 총 고객 환급 의무액 대비 상조 관련 자산이 약 120%로 동종업계 최상의 재무 건전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입 고객에게 환급해야 할 의무 금액이 193억 원인데 비해 자산은 233억 원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난 3월 자료에 따르면 불국토 상조는 총 자산 237억 원으로 국내 78개 상조회사 가운데 32위, 지급 여력 비율은 99%로 순위권 상조회사보다 높은 재무 건전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조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것은 물론 선수금 보전에 있어 은행과 계약을 맺고 법적인 근거 50% 이상을 예치하면서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2010년 설립 이후 불교 상장례 정책과 보급으로 한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가 2016년 주리은 상조회사 폐업과 잇따른 난항에도 줄곧 안정성을 인정받는 이유입니다. 불국토 상조를 설립할 당시에 내세웠던 불교적 장례를 통해서 여법학의 영가의 극락왕생을 인도하고 장례 포교사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부처님 법 안에서 충실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BTN 불교TV 불국토 상조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으로 불자들이 마지막까지 불자로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불교 상장례 보급과 확산이라는 한 길만 걷겠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여산당 해거대종사 원적을 아쉬워하는 전국 사부대중의 추모 발걸음이 원적 사흘째인 어제도 이어졌습니다. 분향소가 마련된 탄어기념 불교박물관에는 어제 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월정사 회주 현해스님, 화엄사 주지 덕문스님,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 선명상 연구소장 일감스님, 용문선 원장 의정스님 등 600여 사부대중이 찾아 해거대종사 원적을 추모했습니다. 탄어기념 불교박물관은 오늘까지 분향소를 운영하고 내일 오전 8시 영결식에 이어 오후 1시 오대산 월정사에서 다비식을 엄수할 예정입니다. 해거대종사의 영결식과 다비식은 다음 날인 9일 오후 3시, 10일 오전 7시, 11일 오후 7시 30분 BTN 불교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국회 정각회가 한국명상심리상담연구원장 서광스님을 법사로 11월 정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윤회하는 마음치유를 주제로 법문한 스님은 마음챙김의 기본은 주변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명상법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정각회 11월 정기법회 법사로 나선 한국명상심리상담연구원장 서광스님이 윤회하는 마음치유를 주제로 법문했습니다. 법문에 앞서 서광스님은 심호흡법과 자세를 설명하며 집중력을 높였습니다. 스님은 육체와 심리적 윤회를 구분하며 몸은 전생과 현생, 내생으로 윤회하지만
마음은 순간순간 바뀌고 윤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흔드는 요인으로 이익과 손해, 비난과 칭찬 등 8가지의 대조되는 바람을 꼽았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명예가 되나 불명예가 되나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마음이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괴로운 거냐 즐거운 거냐 이거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여요.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중생의 마음을 나를 어지럽게 하는, 나를 행복하게 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 이 8가지 바람이라는 거예요. 스님은 불교 심리학을 기반으로 직접 개발한 육도윤회 어플을 소개하며 자신의 심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나아가 각자에 맞는 명상법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스님은 인간으로서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실체는 아니라며 문화나 환경, 성장 과정 등에서 자연스레 익혀진 일종의 집단 무의식 또는 개인 무의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변 환경에 지나치게 반응하거나 압도되지 않고 스스로를 돌보는 게 마음 챙김의 기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기보다는 스스로에게 너그럽고 포용의 마음가짐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겁니다. 현실 살면서 정말 애쓰고 있고 질투하고 이렇게 있는 나를 보면 내가 참 빈곤스럽군. 이거보다는 내가 이렇게 애를 많이 쓰고 있구나. 그럴 때 힘들지. 그래 삶이 그렇지. 이렇게 한번 부드럽게 나를 수용해주고 위로해주면 내가 오히려 조금 더 내 마음에 여유 공간이 생겨서 내가 조금 더 따뜻해져서 훨씬 더 현실이나 그 순간을 극복하고 사는데 더 낫습니다. 당연히 일어나는 번뇌망상을 걱정하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깨닫는지가 중요하다며 심호흡 명상 등 적절한 수행을 통해 스스로 돌보는 방법을 찾아가길 권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태고종 중앙승가강원 총동문회가 어제 한국불교태고종 전통문화전승관에서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장학금은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2명, 사교과 2명 등 총 4명의 학인 스님에게 각각 70만 원씩 전달됐습니다. 총동문회장 성관 스님은 이번 장학금이 학인들에게 보탬이 돼 부처님의 서광이 충만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대교과 명현 스님과 명효 스님, 사교과 무상 스님과 법견 스님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학업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행정부원장 능해 스님이 대독한 격려사를 통해 탁마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장학 대상자들은 총동문회 선배 스님들의 진심 어린 격려를 계기로 더욱더 부처님의 교학의 깊은 묘리를 익히고 깨치는 일에 전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국 산의 오색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종시 대표도심 사찰 녹야원은 단풍과 함께 낙화로 늦가을 정취를 더했다고 하는데요. 녹야원이 창건일기에 봉해가는 범어사 강주 용학스님 가을 초청법회를 열고 낙화축제로 문화 향유의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박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종시 북왕면 세련된 외관을 자랑하는 도심사찰 녹야원. 녹야원은 사찰 창건을 기념하며 매년 범어사 강주 용학스님을 초청해 1박 2일 가을 법회를 열고 있습니다. 제5회 녹야원 가을 법회는 하원경의 실천 덕목과 청정한 신행 지침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정행품을 주제로 전국 250여 사부대중이 동참해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하음이라고 하죠. 하음. 일심이라고도 하고 진여라고도 하고 열애라고도 하고 각양각색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이제 여기 서가 있고 같이 이 자리에 공부한다는 것은 거의 기적과도 같습니다. 문수보살이 지수보살에게 묻고 답하는 형식의 정행품은 보현행원품과 더불어 하엄경의 정수로 손꼽힙니다. 조선시대 때 한글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은해본으로 번역돼가지고 독송이 많이 된 것이 보현행원과 이 정행품입니다. 우리 반야신경처럼 하엄경의 실천 덕목을 낱낱이 141가지로 문수보살이 지수보살의 물음에 자세히도 대답하시면서 써놨습니다. 가을 법회와 함께 진행된 낙하축제. 세종시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낙하법은 법회에 참석한 모든 불자들이 저녁 예불에 이어 수구죽득 다라니경을 독송하며 재앙을 소멸하고 각자의 소원을 발언했습니다. 오색 단풍과 함께 떨어지는 낙하에 동참 대중의 마음은 한이심과 감동으로 물들었습니다.
불자로서 이런 자리에 한번 참석함으로 해서 미약하지만 신심이 더 발심이 되게끔 하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이제 2년 동안 참여하면서 제가 많이 발전되는 게 제가 보였고 그게 수행 정진하는 기도 방법인 것 같아서 제5회 녹야원 가을법회는 BTN 불교TV를 통해 오는 22일부터 5주 동안 금요일 오후 1시, 오후 10시 30분, 월요일 오후 11시 15분 방송될 예정입니다. 용학스님과 함께하는 녹야원 가을법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교학과 수행에 문화적 요소까지 접목한 특별한 법회로 호응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박대규입니다. 순천 도심포교도량 보승사가 새로 조성한 감로탱화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조효근 기자입니다. 탱화를 가리던 장막이 걷히고 장엄한 감로탱화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새롭게 조성된 탱화를 예경하는 사부대중의 얼굴은 환희심으로 가득합니다. 순천 연향동에 위치한 도심포교 사찰 보승사는 감로탱화 복장,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복장이식과 점안식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39호 전통 불복장법을 보유한 도성스님이 증명하고 집전했습니다. 오늘 점안하는 감로탱은 불보살님께서 지옥 중생을 제도하는데 감로의 비를 내려주는 것으로서 상징을 해서 감로탱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승사 주지 영도 스님은 신도들의 원력과 도움으로 감로탱화를 원만히 조성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보승사 불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신심이 돈독해가지고 이렇게 대작불사를 하시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날 100여 명의 동참 신도들은 탱화불사 회향을 맞아 보살행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주지 영조 스님께도 항상 감사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보성사에 대한 복의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보니까 아름답고 장엄하여 더욱더 화심을 가지고 보살행을 행해야겠다고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승사는 많은 불자가 찾아오는 포교 도량으로 다양한 봉사, 신행 활동을 이어가며 순천을 대표하는 도심사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조효근입니다. 서명종 포항원법사가 초중고생과 대학원생 등 46명에게 3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3일 제20회 장학금 수여식에는 원법사 회주 운보스님, 장종용 포항 북구청장, 후원자와 장학생 등이 동참했습니다. 장학회 이사장 해윤 스님은 아낌없는 후원으로 장학회 발전을 견인한 후원자에게 감사를 전하고 장학생들에게는 큰 꿈을 펼치는 디딤돌이 되길 축원했습니다. 원법사는 2015년 장학회 설립 후 지금까지 지역 대학생과 북한 출신 학생 등 600여 학생에게 3억 7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미래불자 육성에 신도회와 장학회의 역량을 결집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일본 오사카에서 열흘 동안 진행한 한국불교문화 체험 주간을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오사카 한국문화원과 함께 지난달 30일까지 연 행사는 불교 문화 공연과 전시, 사찰 음식 강의와 오사카 코리아타운에 위치한 조계종 청광사에서 현지인을 대상으로 1일 템플스테이 등을 진행했습니다.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일본인들은 한국에 가서 템플스테이를 다시 체험해보고 싶다는 등 큰 만족과 호응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단장 만당 스님은 양국의 문화적 소통 창구를 넓혀가는 데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상조회사들이 잇따라 폐업하는 가운데에도 BTN 불교TV 불국토상조는 2010년 설립 후 지금까지 공정거래의 평가에서 줄곧 안정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불국토상조는 불자들의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불교 상장내 정착과 확산을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11월 7일 목요일 BTN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